Tonight's the night. I'll take you places that you've never been, never been. 안녕하세요. 온라인 입시 설명회 EBS 정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 학교 생활 기록부 고민이 많으시죠? 예, 그 가운데서도 아마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줄여서 세특,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자기소개서를 축소하거나 없앤다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서류가 많이 과거에 들어갔었는데 이제 서류가 줄어들고 생활기록부 안에 담겨있는 이 교과 세특의 중요성이 너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좋은 세특 만드는 비법? 예, 요것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일단 수업 태도가 좋아야 되는 부분 하고요. 그리고 수업 분위기를 잘 만드는, 또 지적 호기심을 강조할 수 있는, 또 주어진 여건들 속에서 자신만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만의 확실한 캐릭터를 갖출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좋은 세특의 기본이 되거든요. 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세특 만들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 세특은 결국 교과는 결국 수업. 따라서 이 수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바른 수업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이 세특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일단 바른 수업 태도, 선생님이 그것을 첫 번째 키워드로 삼았는데요. 첫인상의 중요성 너무나 중요하죠. 선생님들이 이렇게 수업을 딱 들어가면요, 학생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누가 선생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지, 누가 딴짓을 하는지, 누가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금방 보이거든요. 이런 첫인상에서 좋게 보이는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긍정적으로 그 학생을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수업은 선생님과 학생의 소통의 장이에요.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피드백을 학생들에게 요구하죠. 대답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는 질문을 요청하기도 하고, 또 질문을 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 하나의 소통의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소통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자소서를 보면은 자기는 소통 능력이 탁월하다, 이런 이제 자기소개서의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소통 능력 기본적으로 어디서 키우느냐? 결국 수업에서 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결국 그 수업은 선생님과 학생의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기본적인 소통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소통을 중시하는 사회, 소통은 경청에서 또 출발한다는 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아울러 본다면 소통하고 경청하고 하는 이 수업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당연히 대학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의 태도가 좋다는 것, 결국 뭘까요? 바로 습관이 잘 돼 있다는 거죠. 좋은 성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성적의 8R은 바로 습관입니다. 따라서 바른 수업 태도란 바른 공부 태도이고, 바로 좋은 공부 습관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수업 분위기를 즐겁게 만들 수 있는 학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적극적인 이런 참여, 우리 그런 거 들어보셨죠? 예능 프로에 보면은 연예인들끼리도 너는 왜 이렇게 리액션이 안 좋니? 너는 리액션이 너무 좋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리액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업의 분위기는 매우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침울해질 수도 있다는 점이죠. 그런데 그런 수업 분위기를 즐겁게 만드는 학생이 바로 여러분이라면 당연히 여러분은 좋은 세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제 발표나 토론, 이런 주어지는 과제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한테 발표가 주어졌다. 발표 수업이 주어졌다. 우리 팀에게, 우리 조에게 발표 수업이 주어졌다. 그러면 빨리 그냥 주제를 가지고 검색창에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해서
뭐 백과사전 쭉 복사해가지고 PT에 붙여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대충 읽고 이러면 수업 재밌을까요? 발표 수업 재미있을까요? 받아들인 친구들이 재미있어 할까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주제 하나만 받는다 하더라도 생각해 보는 거죠. 아, 내가 발표를 하면 어떻게 발표를 해야 즐겁게 발표할 수 있을까? 친구들은 얼마나 재밌어 할까? 또는 친구들에게 어떤 좋은 정보를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발표를 하다 보면은 다양한 형태의 발표 플랫폼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학생들 입장에서는 배우는 수업을 듣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수업 분위기가 매우 좋아질 것이고, 그러면 옆에서 이 과정을 관찰하던 선생님이 좋은 세특으로 여러분을 평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수업에 지나치게 방해가 돼서는 안 되겠죠. 답변하는 거 좋고 또 즐거운 발표를 만드는 것은 좋지만은 수업에 무관한 발표나 질의로 수업을 망가뜨리는 일은 없도록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 호기심이 잘 드러난 세특. 이런 세특이 좋은 세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 호기심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연역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 연역적 방법은 어렵죠. 연역이 뭐야?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거 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가설을 먼저 세우고 그 가설에 맞는 증거를 찾는 것 또는 실험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연역적 방법이 되는 건데요. 아마 학교에서 뭐 실험 같은 거 해보는 학생들은 뭐 쉽게 그 연역적 방법을 접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지적 호기심을 발동시킬 수 있느냐? 결국 가설은 나의 주장이잖아요. 나의 주장을 하나를 세운 다음에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저런 자료를 찾는 과정이 바로 지적 호기심이 깊어지는 과정이거든요. 따라서 어떤 발표를 내가 하게 됐을 때 그 주제를 바탕으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나의 노력들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보여준다면 옆에서 관찰하신 선생님이 당연히 그 내용들을 고스란히 세특에 담아주실 것이고, 이것을 평가자들이 본다면 이 친구 지적 호기심이 대단하네 하고 좋은 평가를 해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심할 자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교과서를 여러분들 100% 믿나요? 뭐 교과서 중요하죠.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사회에서 상식적으로 증명된 어떤 그 이론이라든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스탠다드, 기준을 세워주는 책이니까 당연히 중요한 책이 되겠죠. 하지만 교과서에 오류가 없다 하더라도 교과서의 문장이 이해가 안 될 때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의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을 하고 역으로 찾아본다. 이게 이 말이 맞아? 내가 한번 찾아볼까? 다른 자료도 찾아보고, 이래서 이런 문장이 형성된 거구나. 이 과정이 뭐예요? 지적 호기심이 또 발동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되겠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 인터넷 검색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또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너무나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페이크 정보, 가짜 정보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에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원전, 예를 들어서 뭐 교과서에 국어 교과서에서 나온 어떤 원전의 다른 파트를 또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글쓴이가 쓴 다른 책들을 찾아본다거나, 뭐 또는 관련된 또 다른 도서들을 찾아본다거나,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는 재미도 괜찮습니다. 특히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들을 뭐 예를 들어 한국사에 나와 있는 어떤 자료가 있는데 사료들이 나오죠. 그 사료의 원전을 찾아보면은 그 사료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거 찾아볼 때 생각보다 성취감이 대단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적 호기심을 발동시키시고 그러한 지적인 충족감을, 만족감을 느끼시는 것, 또 이것이 세특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정말 좋은 세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일단은 지금 외부활동 생활기록부에 입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외부활동은
뭐 아주 극소수의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뭐 대학교의 연구실이라든가 또는 어떤 연구센터 뭐 이런 데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거창한 실험을 하고 또는 거창한 어떤 연구를 하면서 그 내용들을 생기부에 집어넣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 생활 속에서 뭔가 활동을 해야 되고 거기서 해결책 같은 것들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과거에 저희 학교에 제 제자 중에서 그 세균 번식과 관련된 이제 실험을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실험 대회에 나간 건데요. 세균 번식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가 이제 고민이었죠. 일단 우리 주변에 세균이 많이 있을 만한 곳에서 세균을 채취를 해서 합니다. 세균 채취는 쉬워요. 면봉으로 긁어보면 이제 세균 채취가 되죠. 그래서 손잡이도 긁어보고 변기 뚜껑도 긁어보고 뭐 여기저기 긁어서 면봉으로 여러 군데에서 세균을 긁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느 곳이 가장 더러운가? 더럽다는 건 뭡니까? 세균이 가장 많은 곳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세균이 가장 많다는 것은 뭘까요? 결국 세균이 가장 많이 번식하는 것이 세균이 가장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현미경이 있다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데 현미경이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해결을 해보겠습니까?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요. 우유에다가 면봉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러 컵에 우유를 담아놓고 면봉을 하나씩 집어넣습니다. 문고리에서 가져온 면봉, 그다음에 화장실에서 가져온 면봉, 이걸 다 각각의 우유에 넣습니다. 그러면서 며칠간 시간을 두고 우유를 어떻게 해요? 썩히죠. 우유를 썩힌다. 우유를 썩힐 때 가장 먼저 썩는다는 것은 가장 많이 세균이 번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져온 면봉이 담겨져 있는 우유 중에서 가장 먼저 썩는 것이 그리고 가장 많이 썩는 것이 가장 세균에 많이 오염된 곳, 더러운 곳이라는 거죠. 이거 보니까 여러분들 무릎 치시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가까운 곳에서 아주 기초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증명해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해결책을 찾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론을 증명하는 것과 밝혀낸 사실을 이론으로 인정받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막 밝혀내고 그것을 이론화시켜서 이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하는 곳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기존의 어떤 학설들을 또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어떤 이론들을 다시 한번 내가 확인해보고 점검하는 그런 곳이 바로 고등학교입니다. 따라서 이런 고등학교의 환경 속에서 교과서나 또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충분히 우리는 증명해보고 그것의 진위 여부들을 확인하면서 내 공부와 내 지식을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과정들이 잘 드러나게 된다면 당연히 좋은 세특이 될 수밖에 없고 역시 평가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세특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확실한 캐릭터가 있으면 매우 좋겠다. 금상첨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 캐릭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몇 가지 캐릭터들을 좀 설명해 드리면요. 탁월한 리더십의 소유자. 이런 캐릭터 자기 스스로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리더십. 나는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제가 봤던 학생 중에서는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반장이 되고 나서 수업 시간에 수업 분위기를 잘 만들겠다 이렇게 당연히 공약을 했습니다. 그 공약을 어떻게 지켜나갔냐면은 수업 종이 치게 되면은 모든 학생들 앉혀놓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수업 종 쳐도 막 쉬는 시간에 그 열기가 이어져 가지고 몇몇 친구들은 문간에서 선생님 오시나 안 오시나 이렇게 지켜보고 나머지들은 여전히 막 서서 떠들고 이러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반장이 탁 되더니 야, 다 앉아라. 우리 다 앉자.
수업 시간 했어. 다 앉혀놓고 우리 이번 수업 시간에 뭐 배우니까 교과서 다 꺼내놓고 그 파트 다 펼쳐놔. 이런 식으로 수업 분위기 조성을 싹 합니다. 여기에 다른 친구들의 반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반발이 있었죠. 야, 쉬는 시간 좀 자유롭게 놀다가 좀 지체된 거 가지고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이 친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방향에 맞춰서 친구들을 설득하거나 때로는 좀 밀어붙이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 학생이 반장으로 있는 학급에 들어갈 때마다 이상한 걸 느끼는 거예요. 다른 교실에 들어갔을 때는 그냥 좀 어수선하고 수업 시작하는 그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 교실만 들어가면 애들이 다 앉아 있고 도대체 저 반은 왜 저럴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반장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선생님들이 아신 거죠.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그 학생의 생활기록부에다가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이런 내용들을 다 적으신 거예요.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약속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무슨 교무회의 때 모여가지고 야, 우리 그 학생 아십니까? 그 학생 이렇게 세특 써줍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선생님들이 느낀 점대로 써주셨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모든 선생님에게 공통적으로 평가를 받게 됐고 결국 생활기록부를 보다 보면은 이 학생의 리더십이 얼마나 대단한지가 쫙 펼쳐집니다. 이런 캐릭터를 스스로 만들어 보셔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친구들은 이제 아주 성실함과 우직함으로 아주 똘똘 뭉쳐진 학생 이런 캐릭터를 스스로 만드는 것도 좋겠죠. 물론 뭐 가벼운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또 가벼운 학생도 좋죠. 가볍고 뭐 친화력 있고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 인싸라고 하죠. 이런 것도 이제 좋은 평가가 될 수가 있겠고 반대로 좀 우직함도 이제 좋은 평가가 될 수가 있겠죠. 또 어떤 친구들은 저는 뭐 이렇게 막 나서는 것도 싫고 그렇다고 제가 뭐 우직하게 이렇게 뭐 그냥 그 성실함으로 뭉쳐진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도 좀 싫고 그렇다고 제가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조용하지만 좀 냉철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이제 완벽하게 소화하는 뭐 선택형 아싸? 뭐 이런 것도 괜찮겠죠? 예. 그래서 자신만의 좀 캐릭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신만의 캐릭터가 또 어떤 방식으로든 드러나게 된다면 또 그것을 선생님들이 캐치하고 세특이나 또는 뭐 세특이 아니더라도 뭐 다양한 자율활동이라든가 또는 종합의견 이런 곳에 담겨져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대학에서 평가할 때 상당히 의미 있는 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의미 있는 평가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합격한다, 불합격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학과의 전공에 맞는 어떤 그 캐릭터를 대학이 찾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신만의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 보는 것 이런 거 역시 좋은 세특이 만들어지는데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5가지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수업 태도가 좀 바른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는 점, 그리고 수업 분위기를 즐겁게 만드는 내 역할을 하면 좋다는 점, 그리고 지적 호기심이 잘 드러나는 세특을 위해서 지적 호기심에 대한 발동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능력을 보여준다면 더욱더 좋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실한 자신만의 캐릭터를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캐릭터들이 결국 생활기록부에 드러난다는 점, 이런 5가지 부분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세특을 잘 만들어 보시길 바라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